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원 권수경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벌써 학회장을 이렇게 꽉 채워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를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그 벌바 베리코스 베이스티는 이게 우먼 닥터인 저조차도 좀 실은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여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 좀 이해가 부족하다면 끝나고 좀 좋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벌바 베리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인시던스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이제 발견된 대부분의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케이스들이 100개 미만을 가지고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제 한 기관에서 이제 4,000명 거의 4,700명 정도로 그냥 이렇게 베이너스 인서피션시나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한 사람이었을 때 벌바 베리코시스트가 이제 4% 정도에서 발견이 되었다 하고 거의 이 자료가 이제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펠빅 컨제스천 신체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좀 더 40% 가까이도 동반이 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임신한 여성에서 좀 더 다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임신 6주에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횟수가 아까 처음 임신할 때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두 번째 임신부터 임신한 횟수가 많을수록 좀 더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벌바 베인의 같은 경우에 아나토미를 보면은 이제 그 결국에 그 라비나 마이너와 마이다 메이저 주로 라비나 메이저에 이제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그 벨비 플렉서스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전방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익스터널 퓨덴달 베인을 통해서 이런 사피너스 피모럴 정션하고 익스터널 일리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페리니엄은 바로 GSV 트렁크로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되는 루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방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퓨덴달 베인을 통해서 인터널 일리악 베인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벌바 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익스터널 퓨덴달과 인터널 퓨덴달을 통해서 거의 다양하게 연결된 루트를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와 그런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이런 펠빅 리플렉스라든지 펠빅 월의 이런 리플렉스, 이제 그 베인이나 이런 오바리안 베인 등의 어떤 연결된 모든 부위에 밸브 인컴피턴스가 있을 때 이런 벌바 베리코시티가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임신이라든지 이제 다발성 임신 같은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로어림의 베이너스 인서피션시라든지 다른 이제 드물게 컨제니탈 말포메이션이나 다른 미케니컬 컴프레션 등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벌바 베인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 보면 머슬 파이버는 적고 쓰인 월 중에서 호르몬al 리셉터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바 베인이 이제 생기는 경우, 특히 임신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자궁에 의해서 눌리는 어떤 압박의 효과라든지 어떤 이제 서큘레이션 볼륨의 증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되게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이런 호르몬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쪽으로 더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뱃속에서 자궁은 커져서 태아가 사선을 했을 때 그럼 태아가 사선을 한 경우에도 바로 이런 것이 리그레션 되고 아직 자궁은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벌바 베리코스가 리그레션 된다든지 또 수유 기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수유를 빨리 끝낼수록 이런 것들이 벌바 베리코시티가 이제 이렇게 퇴행되는 경우가 더 빨리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건 호르모널 체인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되게 오바리안 베인의 밸브 인컴피턴스가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보면은 이런 오바리안 밸브 자체가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베인이 밸브가 많지 않은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 좌측에는 14%에서 라이트는 6%에서 아예 오바리안 베인이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밸브가 있더라도 인컴피턴 경우가 되게 다발성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터널 일리악 베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만 밸브가 있다고 관찰이 되어서 이런 밸브 인컴피턴시가 주로 이런 벌바 베리코시티 발생에도 중요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미케니컬 컴프레션으로 인해서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드물게 이런 베스큘러 말포메이션이 다른 부위와 함께 벌바 부위에서도 같이 함께 이런 베리코시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임신과 관련돼 가지고 벌바 베리코시트가 발견될 경우에 이제 양측성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 시메트릭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익스터널 제니탈리아에만 이제 국한되어서 생기는 베이너스 말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매우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척적으로 이미 베스큘러 말포메이션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다른 임페어드 백플로에 의해서 세컨드리하게 이제 다시 이제 증상, 더 눈에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력이 없는 환자들이 유니레터럴하게 만일 그리고 다른 증상과 동반되지 않고 벌바 베리코시티를 호소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베이너스 말포메이션은 아닌지 그런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도 근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벌바 베리코시티가 저도 환자를 봤을 때 정말 눈에 띄게 그 그래프 라이크 모드 그 모습의 쉐입이 정말 눈에 띄게 데피니트한데도 생각보다 증상이 에이시프틱함 같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한 연구에서 보면은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던 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그냥 다리에 베리코스 베인이 동반이 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40% 이상에서는 다른 관련된 되게 헤비니스라든지 뭐 어떤 그 부위에 스웨일링을 주로 주소로 찾아서 오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50% 가까이 꽤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 이런 이제 클러스터 그래프 클러스터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실제 이제 임상에서도 쉽게 그냥 육안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은 꼭 이걸 만져 보면은 쉽게 이제 만져서 눌렀을 경우에 그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띄었을 때 이런 상태를 보고 이것이 벌바 베리코시티라는 걸 쉽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피지컬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부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그 포스테리어 사이나 미디알 사이 쪽으로 다 연결된 다른 비특이적인 비영적인 베리코시티가 없는지, 다른 복부 부위나 이런 연결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바 베리코시티를 주소로 이렇게 스웰링 이런 주소를 가지고 내원한 환자를 가졌을 때 피지컬 이지그레이션을 할 때는 이게 단일 병변인지, 혹시라도 또 이게 임신과 정말 관련이 되어 있는 증상인지, 그다음에 다른 파트에는 추가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지, 또 다른 관련된 증상과 연관은 없을 것인지, 이런 히스토리 테킹과의 면밀한 관찰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벌바 베리코시티는 대부분들이 그런 SF 정신의 그 베이너스 하지의 림의 베이너스 인서피션시와 연관된 경우가 밸브 SF 정신의 밸브 인컴피턴스와 관련된 경우가 이제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PCS와 연관된 경우인데, 그 외에도 이런 이제 산부인과적인 질환은 연관은 없는지, 아니면 단순한 이런 해방주머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될 질환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부에 생각보다 스럼보시스나 뭐 출혈의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는 위험해 보고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임신 기간 중에 뭐 버자이나까지 심한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 벌바 베리코시티 때문에 뭐 시제리안 세저리안 섹션을 하는 경우는 들고 되게 자연 분만을 일단은 시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스럼보시스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이부에 만약에 스럼보시스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페인풀한 에리스마터스 스왈링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증상을 찾아왔을 때는 그 부분만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벌바 베리코시티 때문에 거기에 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스럼보스가 생기는 원인이 다른 DBT와 연관되어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슈퍼피셜 스럼보시스가 관찰이 되면은 딥베인 스럼보시스 여부를 또 같이 함께 평가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 저희가 베리코시티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펠빅 베이너스 컨제스천,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과 이제 동반된 경우인데, 우리가 이런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으로는 뭐 성교통이나 대개 하복부의 통증이라든지 그냥 골반통 이런 게 때문에 뭐 어전시, 디스유리아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해서 오는데, 이런 증상들이 아무래도 이제 6개월 이상 크로닉한 게 또는 사이클릭하게 어떤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이게 꾸준하게 6개월 이상 증상이 된 경우에 이런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을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과 함께 벌바 베리코시티가 관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 베리코스 베인을 수술을 했는데도 다시 리커런트가 된 환자에서 이런 벌바 베리코시티가 관찰이 된다면 이것이 거꾸로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과는 연관이 없는지 거꾸로 이제 의문을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기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근데 이게 그 초음파로 보면은 펠빅 베인의 이제 리플럭스가 딜라테이션이나 리플럭스가 보면 패솔로직한 게 관찰이 됐는데, 보면은
벌바 베인 심프텀이 있는 환자에게서 그러니까 벌바 베인이 관찰된 경우는 13%였고 거꾸로 벌바 베인을 가진 환자에게서 이렇게 심프텀이 펠빅 컨센션 신드롬 심프텀이 동반된 경우 동반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벌바 베리코시티가 벌바 베인이 이런 이제 펠빅 컨제션 신드롬 환자에게서 어떤 게 그 블러드 시프팅의 역할을 해가지고 증상을 발현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위로서도 작용한다고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이 환자일 때 처음은 일단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초음파, 퍼스트 인라인 인베스티게이션은 일단은 무조건 초음파를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벌바 베인과 연관되어서 혹시라도 이제 그 부위에 그 펠빅 베인 쪽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또는 이제 버자이나 쪽으로 버자이나 소노르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가지고 과연 펠빅 에리어에 어떤 딜라테이션 된 베인이나 6mm 이상 딜라테이션 베인이나 또는 리플럭스가 관찰되지는 않는지 또 이런 소노를 가지고도 또 펠빅 내 다른 컴프레션을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튜머도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되고 또 초음파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런 SF 정션에 인컴피던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방법이 있고 임신한 여성들이 찾아왔을 때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무조건 또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이것이 이제 또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되게 세컨이나 서드 트리메스터에 발현되는 가 많은데 좀 비전향적으로 이것이 너무 초기에 발견되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베이너스 말포네이션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해볼 경우와 또 이런 것이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로 어떤 레프트 일리악 스롬보시스와 연관이 되어서 발현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에게서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이제 이런 펠빅 베인에서 이제 그 안에 펠빅 컨제션 신드롬에 있어서 오바리안 베인이나 이제 이런 인터널 일리악 베인 유테라인 베인에 대해서 리플럭스를 진단하는 게 있어서 물론 이제 골드 스탠다드는 셀렉티브한 베노그라피를 통해서 이런 레트로그레이드 플루를 확인해 보시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인베시브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루틴하게 권고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다른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고 치료가 거의 동반되어야 될 것 같은 환자에게 이런 검사를 함께 시행하면서 이제 치료를 함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에서도 보면은 이 저널에서는 보면은 이제 총 이제 그 심텀이 있는 경우가 없는 그룹 양측으로 나눠서 각각 양측으로 나누어서 이제 초음파를 먼저 사전에 시행을 하고 이거를 베노그라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초음파의 검사와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베노그라피가 반드시 필수적인 펠빅 컨센션 신드롬이 의심되는 경우에 반드시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CT 베노그라피가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셀렉티브한 베노그라피, 인베시브한 베노그라피에 비해서 좀 더 선택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CT에서도 보면 이런 딜라테이션 된 오바리안 베인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리플럭스들이 앞으로 페이지에 있어서 이제 또 인핸스 된다든지 하는 리플럭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노는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국한적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나 이런 이 사람의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와 함께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펠빅 컨제션 신드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를 함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영상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3D 볼륨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비전형적인 하지의 그런 베리코스 베인이 관찰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벌바 베리코스와 연관은 없는지 이런 펠빅 리플럭스와 관련은 없는지도 이렇게 CT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검사기도 하고 아직 이건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이제 많은 기술의 발달로 MRV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칼라 이미지를 해서 레트로그레이드 플루이드가 있는 경우가 플로우의 방향도 디텍션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칼라 영상, 3D 영상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가장 많이 이제 시행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스클레로세라피지만 어쨌든 트리트먼트의 원칙은 모든 질환의 원칙이 결국 그 개인의 증상이나 이제 원인에 맞추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바 베리코시스가 왔을 때는 단순히 어떤 환자가 홍성하는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생한 원인이 뭔지, 연관된 원인이 뭔지를
그런 검사를 통해서 사전 검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주려는 접근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근이 되는 방법은 이제 스클레로세라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구에서는 보면은 이제 어떤 펠빅 결박 그 리플럭스가 이제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또 딜라테이션이 벌바에 국한된 딜라테이션이 있을 때는 되게 보면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STS 같은 그런 제품들 보면은 0.5%에서 이렇게 그 고농도로 사용해서 하진 않고 아무래도 이제 부위가 이런 부위 그러니까 1.5% 정도의 조금은 좀 더 농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되게 1.5에서 2cc 아마 평균 2cc 정도 되는 용량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한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호전이 된 2주 후에 바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초음파 가이드로 이렇게 되게 일반적으로는 초음파 가이드로 이렇게 다이렉트 인젝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 연구에서는 이제 이 경우는 베이너스 말포메이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베이너스 말포메이션에 이제 국한된 경우다 할 경우에는 되게 보면 보이는 베리코시티에다가 되게 23게이지의 작은 리드를 이제 꽂아서 바로 먼저 이렇게 조영수를 한 다음에 어떤 범위를 확인하고 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폼 솔루션을 하는 엔도베이너스라는 접근들을 베이너스 말포메이션을 해서 효과를 본 경우들이 되게 한 50케이스 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클레로 세라피를 하고도 어느 정도는 메스 이펙트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개 24시간 지나서 마취하에 제너럴 마취하에 이제 서지컬 익시전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스클레로 세라피를 시행한 다음에는 이런 뭐 펠빅 그 서포터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그 여성분들의 그냥 이렇게 거들 같은 그런 속옷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주는 한 일주일 정도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좀 리커런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위에 대해서 이제 서지컬 익시전을 시행한 경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케이스를 좀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48세 여자 환자고 이 분은 출산 경력은 없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MRI 영상 같은 경우 추가 보면은 버턱이나 발바닥 부위에서도 이런 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겠고 이런 스웨링이나 이제 가려움증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맨스트루에이션 사이클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증상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너스 다른 밸브 인컴피턴시보다는 베이너스 말포메이션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접근을 바로 이쪽 GSV를 쪽을 열어서 익스터널 푸덴달 베인을 이제 셀렉션 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이제 엔도베스큘라하게 그 폼 스클레로 세라피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서 되게 많이 리그레션 되기는 했는데 환자분은 아무래도 좀 그 코스메틱한 이제 그 교정도 원했었었고 그다음에 약간의 불편감도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지컬 익시전을 시행을 했었었고 확실히 이런 경우 다이렉트하게 서지컬 익시전 할 경우보다 이제 블리딩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운드가 이렇게 어떤 헤어에 가려지는 부위여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코스메틱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에서 확실하게 오바리안 백이나 펠빅 베너스 리플러스가 이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근본적인 치료가 이제 보통 요즘에는 많이들 이런 코일 엠벌라이제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발표된 사례를 보면은 이런 오바리안 벤 리플러스를 확인된 경우 이 부위를 그 벌바 베리코시스트가 동반된 환자에서 그냥 단순히 코일 엠볼라이제이션만을 시행했을 때 한 연구 24명 중에서 88%가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78%가 그냥 단순 이렇게 코일 엠볼라이제이션을 실행한 후에 벌바 베리코시스트가 이렇게 리그레션 됐다라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히나 또 이제 임신한 환자들에게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서 MPF를 적용하는 것이 충분하게 그리고 또 수술이라든지 이런 머스큘러 세라피나 콜 엠볼라이션 시행하려는 환자들에게서도 이것을 그 약제 MPF를 적용하는 것이 충분한 증상의 경감에 유의하게 의미가 있음을 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약제도 적극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러시아 저널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온 이제
예, 알고리즘인데 좀 리즈너블한 접근인 것 같아서 참고로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좀 그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일 이제 환자가 벌바 베리코시스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그 임상적인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과 히스토릭 탱을 통해서 어떤 임신한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베이너스 엠볼리즘과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게 의심이 된다면 그런 환자에게는 초음파를 연관을 하고 그런 베이너스 엠볼리즘이 DBT가 스럼버스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엠볼릭 이벤트가 크다 하고 하면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IBC 필드도 적용을 할 것을 고려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에녹사파린과 같은 임산부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적용하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펠비스의 다른 부부의 베리코스 베인이 동반된 베리코스 베인이 관찰됐을 때 이제 초음파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초음파가 만일 어떤 로어 익스트리미의 결과가 그런 리플렉스 연관이 있었다면 일단 베노액티브 드러그를 먼저 적용을 해봐라. 그리고 이런 벌바 만일 펠빅 베인에 패솔로직한 딜라테이션과 리플럭스가 관찰이 됐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발견한 존3 레전에서만 국한될 경우에는 일단은 약제를 먼저 가지고 치료를 해서 반응을 VAD를 적용한 다음에 필요하면 스클레로세라피나 이제 서지컬 엑시전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만약 이것이 그다음에 오바리안 벤 리플럭스와 연관이 됐는데 그런 것이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코어 엠볼라이제이션과 이런 다른 치료를 병합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만일 오바리안 리플럭스도 관찰이 되지만 이 환자에게서 뚜렷한 심프텀이 없다라면 이런 환자에게서도 일단 베노액티브 드러그를 먼저 적용하고 권고를 해본 다음에 역시 남아있는 증상에 맞춰서 추가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